안녕하세요. 몇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말은 저희가 저 먼 제 고향 부산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 뉴스를 누구보다 조목조목 잘 알고 있는 센TV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TV 김대규 대표입니다. 네, 김대규 대표님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낯설 수 있으니까 센TV가 어떤 채널이고 본인이 부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또 광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산 경남 시사 전문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번 다른 걸 떠나서 사실은 보수가 왜 우리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근데 부산은 사실 그 보수의 동맥입니다. 네, 동맥. 이 잘못하면 이 동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데 어쨌든 이 센TV는 이번 선거만큼은 적어도 이 전재수에게 특히 전재수한테는 내줄 수 없다는 걸로 오늘 다양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 지역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요즘은 그 지역 특화된 시사 유튜브도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부산 내려가서 우리 센TV 김대규 대표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부산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가리지 않고 굉장히 조목조목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전재수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전재수를 잡는 비결, 전재수의 약점 이런 걸 준비해서 이 서울까지 몇콩TV 스튜디오로 오셨으니까 오늘 방송을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널리 퍼뜨려주시면 전재수에게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하고도 많이 친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해수부 장관까지 시켜주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더 키워준 전재수는 죽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결심하고 이걸 밖으로 알리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은 저와 그 고향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더 가깝고 막 밀어줘야 되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죠. 됐고, 삼선 하기 전부터, 지금 삼선이잖아요. 삼선 하기 전부터도 쭉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 형, 동생 하면서도 친했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말 바꾸기의 천재입니다. 말 바꾸기의 천재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협약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그러죠? 협작이라 그러죠. 협작의 대망입니다. 간단히 이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산이 큰 실수로 시장을 한 명 뽑은 사람이 있어요. 단 하나. 오거돈. 유일하게 민주당 파란색 시장을 뽑았는데 그게 오거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불어 만진당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성비위 사건으로 해서 그게 날아갔잖아요. 그 부산 시민들이 엄청 후회해요. 그때 오거돈 뽑아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든 게 전재수와 이호철 수석이에요. 오거돈을 밀어서 만들었던 게. 그게 왜 만들었다고 했냐면 현직 국회의원은 경선 기간에는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 선거 위반인 약간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고 아니 국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저희도 경선 때는 국회의원들이 이름 못 올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경선에 누가 있었냐면 오거돈 전 시장과 정경진 부시장이라고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냥 1호 그냥 흔히 말하는 1호로 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경선을 붙였는데 갑자기 오거돈 그러니까 경선 중에 오거돈 캠프에 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1호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호철 전 수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호철 수석 그러면 잘 모르시겠는데 양모철 해서 삼철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청와대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죠. 아주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에서 삼철이라고 불렸으니까. 그래서 그 삼철 중에 한 명이 잡은 거예요. 잡으면서 제가 볼 때 이건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선 기간 중에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민다. 이건 말이 안. 그럼 결국은 뭔가 야합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양반이 말 바꾸기에 천재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네. 자기를 통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거돈은 그냥 바지였어요.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왜 전부 다 왜 왕수석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바지로 세웠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했겠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더 그거 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심장 떨리는 소리가 막 계속 나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잘렸어요. 그냥 성희롱으로 잘렸잖아요. 네, 네. 잘려서 나갔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전재수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절대 그때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랑 그때 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절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네. 라고 어떻게든 안 내게 하겠다라고까지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랬어요.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싹 말을 바꿔서 바로 그죠 그 전 해수부 장관이었던 그 전 장관을 또 그 공천을 해서 거기에서 또 선대위원장을 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또 뭐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걸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컸던 게 최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또 그 며칠 전에도 그 조사 받았잖아요. 합수부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지난 목요일에 전재수 그쵸? 전 장관이 합수본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소환 조사 통일교 받았죠. 관련해서. 네. 이거는 사실은 덮어주려고 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합수부 단장이 좀 약간 빗나갔는데 합수부 단장이 그 김태훈 단장이거든요. 이 양반이 다 알려진 건데 서울대 출신의 아주 좌파로 그 옛날 그 민자당 우리 이거는 약간 어디서도 못 들어본 단독인 것 같은데 우리 센TV 김대규 대표님 말에 의하면 지금 전재수 통일교 뇌물 사건 명품 시계니 뭐 그쵸. 본인이 하는 걸 수사하는 합수본의 단장이 그 수사 책임자가 원래부터 되게 유명한 좌파 출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끌게 하고 봐주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오죽 원래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 때 이게 나온 통일교 문제가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네, 네. 전재수가 그때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네. 걸려들었는데 그때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특검에서 안 했으면 분명히 뭐 혐의가 있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디서 나섰냐면 공수처에서 나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라도 하겠다. 네. 아니 공수처에서 왜 특검 안 하냐? 뭐 도대체 너네들 제대로 하는가 왜 자꾸 봐주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건 아주 아니다 싶으니까 싸움을 뭐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수부가 나서서 이렇게 그냥 빨리 뭐 그걸 하자.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딱 서면서 한 얘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깝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이거 당연하죠. 네. 자,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예를 하나 들게요. 네. 팩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이 양반은 모든 게 출판 기념일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출판 기념회. 네. 출판 기념일은 전재수 의원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출판 기념회 난리 뭐 났었죠? 언론이 취재했는데 돈 봉투 주더라 뭐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었죠.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자, 그러면 팩트부터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통일교에서 이건 팩트입니다. 통일교에서 책 200권을 1,000만 원을 주고 결제를 했어요. 네. 그거는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밝혀졌는데 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내가 내가 출판 개념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책 200권을 사면서 1,0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두 발 벗고 나서도 누구시냐 찾아보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만약에 뭐 출판 개념 하신다 쳐요. 하는데 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1,000만 원을 책을 살 수가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안 사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팩트로 나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와서 그냥 카드로 끊었다 200권을 그래서 1,000만 원 했다. 그게 어디냐 했더니 통일교야. 그럼 뭔가 그 전부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하기에는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통일교 사람이 와서 그렇게 1,000만 원 끌고 전재수 의원도 뭐 나랑 친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했다는 게 약간 상식적인 추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뭐 그런 것까지 뭐 어떻게 내가 아냐. 일일이 관리하냐. 아니 우리 시청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을 1,000만 원치를 사줬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 자, 그랬더니
또 참 모든 그 출판 기념회는 전재수부터 나와서 전재수로 끝난다고 이번 얼마 전에 네. 한 달 전에 그죠? 네. 그래서 또 출판 기념회 또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은 뭘로 걸려들었냐면 그 봉투 안에 여러 개가 30만 원씩 이 돈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출판 기념회라서 다 무죄인 게 아니라 30만 원을 만약에 줬잖아요. 그럼 책값이 3만 원이면 책을 10권 받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책 한 권 받아가면서 30만 원, 50만 원 넣으면 그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선관위에 그러니까 조사 의뢰가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뭐 이게 만약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 하나 여쭤볼게. 보통 출판 기념회를 하면 책을 비서관이나 보좌관이나 뭡니까 그 전재수 의원에 가까운 사람이 팔 수 있나요? 보통 파나요? 못하죠. 네. 보통 누가 팔아야 됩니까? 서점에 출판사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출판사에서 나와서 팔아야죠. 아니면 출판 대리를 해서 도서관에 뭡니까 그 책 파는 그 책방에서 팔든가. 네네네.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대부분 거기 있는 책을 나눠주고 팔았던 사람들이 출판사 직원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것조차도 그러면 내가 내 책을 그렇게 팔아도 되나요? 이 부분도 좀 한번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전재수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교에서 명품 시배 받고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판기념회를 열고 거기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건 이 수사를 본인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엄청난 자신감 없으면 일반적인 정치인 같으면 이렇게 민감한 수사 시기에는 출판 기념회 할 엄두도 못 내고 되게 조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조심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년도에 오거돈 그 들어온 시장을 만들면서 이미 그때부터 뭐 이 정도야 말 바꾸기네 이 정도야 뭐 이런 아니 뭐 그러고 나서도 그냥 공천 안 한다 그래놓고 그렇게 그 김영춘 장관을 그냥 공천 시켰잖아요. 만든 사람이 뭐 이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전재수 장관 보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뭐 어떻고 뭐 그냥 선량한 이미지가 있고 아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게 큰 이미지가 있다는 게 그리고 뭐 새 인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새 인물입니까? 삼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네. 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박형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동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산 그 동쪽에 해운대나 뭐 수영구는 잘 살고 서쪽에 좀 아주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이게 부산은 약간 빈부격차가 좀 심한 있죠. 편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삼선을 한 전재수 의원은 북구갑이라 네. 말이죠. 북구갑인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서쪽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이 없나요? 부산 발전 특히 동서 격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당연히 거죠. 책임져야 돼서. 그래서 제일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 얼마 전에 그 부산에 보면 큰 대심도가 하나 뚫렸는데 네. 그 아시겠지만 만덕 네, 그 센텀까지 가는 그 네. 대심도가 뚫렸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통해서 이제 뚫렸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어이가 없는 인사를 했어요. 아, 이게 통행료가 좀 비싸서 문제다. 제가 거기가 어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그러면 그 공사 때문에 그 자기가 그 만덕이 어디냐면요. 자기 지역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한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겠죠. 네, 엄청 네. 자랑을 하고 내가 뭐 한 것처럼 했는데 이제 통행료가 좀 비싸긴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플러스 10이라고 치고요. 국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민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비를 누가 받습니까? 국회의원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자라는 거 민자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는 거에 책임이 전재수가 없나요? 제일 큰 책임은 누굽니까? 그 지역구라니까요. 만덕의 지역구에 지금 그 대심도가 뚫렸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아, 통행료가 비싸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센티비 김대규 대표님이 전재수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 역사상 최악의 시장이었던 오고돈을 만든 주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1번. 그 오고돈 그 성추행 시장 오고돈의 책임을 전재수도 같이 져야 된다. 그리고 2번이 지금 막 통일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거기 어차피 좌파 압수본부장이 들어가서 시간 끌고 막아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판 기념회로 돈봉투 오가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뭐 통일교가 1,000만 원 끌어준 것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지역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부산에서 3번이나 어떻게 보면 북구 주민들이 민주당임에도 뽑아줬는데 그 만덕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좀 낙후된 이 서부산 쪽 발전 문제도 그렇고 한 게 없다. 보여준 게 없다는 게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히 보셨는데 그러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역구 그럼 국회의원이 공동 책임이면 그것도 자기 지역구인데.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도 그냥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자기는 왜 민주당식 그 발언들 있잖아요. 그냥 뭐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냥 내 빼는 거.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되게 다들 그 실망하는 게 뭐냐면 뭐 좋아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수부 장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자신 있으면 남아서 어느 정도는 내려오자마자 얼마나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해수부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해수부와 패키지로 관련된 해양 기업들이나 해양 금융권들을 부산으로 끌어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데 얼마나 또 이거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동남권 투자공사를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고래니 세우니 막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큰 문제냐면 일단 첫째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국무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동남권 투자은행 어떻게 돼갑니다라고 물었어요. 근데 누가 대답을 한 줄 아세요? 누가 대답했죠? 전재수 장관이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투자공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을 만들든 공사를 만들든 해수부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네. 그죠? 근데 대뜸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은행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공사로 가야 될. 그래서 사실 국무위원들이 다 놀랐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공약,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산업은행 유치였습니다. 그렇죠. 산업은행 이전인데 그 산업은행 이전을 저 민주당의 김민석, 특히 산업은행이 있는 여의도 지역구잖아요. 김민석이.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반대하니까 그거는 못 가져오고 약간 꽝 대신 닭 느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 동남권 투자공사였던 거잖아요. 그냥 원래는 은행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은행을 하려면 사실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뭐 이런 뭐 수신이나 이런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해도 사실 은행이 왔어야죠. 그렇죠. 공사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공사는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리고 미래성이 없어요. 네. 은행은 그래도 좀 힘들지만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정치하려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는 전재수의 그냥 악랄한 계략인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냥 그럼 이건 오로지 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 부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 제가 방송 그 생방송 들었을 때 우리 그 장 부위원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부산이 사실은 먹고 사는 거는 관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0%가 거의 자영업자입니다. 80%이 그냥 서울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생계형. 진짜 하루하루 이게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뭐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이나 그 원도심 있죠. 네. 가보면은 이제 좀 조금씩 살만하대요. 그 외국인들이 엄청 그런 들어온다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여러분 관광객을 300만 돌파하면서 역대급 맞아요. 관광 그 호 시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도 벌써 지금 3월 이제 넘어가잖아요. 벌써 지금 작년을 초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봐도 그 국제시장에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고향이 부산이니까 내려가잖아요. 제 집도 광안리에 있고 하니까. 근데 진짜 외국인들 서울보다 더 많고 특히 대만 같은 나라는 대만 전체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부산이래요. 맞아요. 서울 아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가보고 싶으니까 누가 뽑았잖아요. 그 10대 그 글로벌 관광지 중에 하나가 부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떠났지만 이게 박형준 시장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형준 시장이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쵸.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고 또 맛집들 발굴해서 미슐랭 부산에 오게 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미슐랭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거기 있는 식당 가보려고 또 가게 되는 그 효과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안 그래도 뭐 이게 뭐 여러 몇 개 언론에서 뭐 그걸 뭐 돈 주고 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단순히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돈 쓴 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맞는 게 관광객 있는 유치 효과가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 그 부산은 문화 관광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주 인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큰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게 부산의 문제니까. 자, 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부산이 320만까지 줄었어요. 340만 인구가. 줄었는데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7명이면 한 사람의 정주 인구 효과를 냅니다. 자, 만약에 700만까지 갔다. 그러면은 100만 명의 그 정주 인구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딴 데서 막 서로 나눠 먹게 데리고 온다 이런 것보다 네.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를 700명만 지금의 2배만 와도 100만 명이 그러니까 400만 이상의 정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거를 자기들이 못하고 그냥 뒷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성과거든. 근데 또 자기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네. 뭐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재수가 어떻게 정치권에 등장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전재수는요.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에요. 제2부속실장은 뭐냐? 영부인 모시는.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영부인 잘 모시고 수발 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으로 정치권에 자리 잡았다는 거. 그 행정관이었죠. 그때 그게 첫 정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양반이 이 줄타기를 잘해요. 그냥 친노였다가 친문이었다가 또 지금 친명인 것처럼 잠깐 중간에 정세균계로 좀 갔다가 네, 또 이재명한테 딱 붙어서 또 저번 민주당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전당대회 할 때 민주당에 네. 지금 정청래 이제 대표가 될 때 부산에도 18개 네,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위원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빼놓고 다 전청래를 안 찍었어요. 네. 박재범 위원장만 빼놓고 다 박찬대 쪽으로 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거기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서 지금 제일 친한 게 그때 보셨죠. 얼마 전에 전청래랑 전재수 이야기하면서 부산은 꼭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당대표. 근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부산을 안 도와주잖아요.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고 국민의힘 그렇죠. 부산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그 글로벌 허브 발전법,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그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우선 법안에 안 넣고 있거든요. 전재수는 해달라고 해요. 근데 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당에서 안 해주는데. 근데 그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는 실력으로 부산시장이 돼서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수도권의 이기주의가 여기 수도권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이기주의가 좀 팽배한 거죠. 근데 수도권 분들도 아니 이제는 지방이 잘 살아야 서울도 잘 그쵸.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는 걸 다 동의하세요. 공감대가 다 있으세요. 네. 그리고 글로벌 특별법은 진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면 서울이 지금 1,0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두 번째가 지금 부산인데 네. 어떻게든 활성화가 가만히 있어도 돈 투자 안 해도 알아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금 뭔가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이거 좀 더 잘 되게 좀 도와만 주세요.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법만 통과 주셔서 그냥 할 수 있게끔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무슨 앙탈 부리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게 먼저 우리가 선입선출이라 그러잖아요. 네. 먼저 통과가 돼야 될 법이 밀린 거예요, 지금. 참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참 그런 거에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두 얼굴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재수의 두 얼굴. 네, 여러분 지금 부산 전재수가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부산의 지역 언론을 지켜온 우리 김대규 대표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토요일 주말 시간이라 실시간이 좀 적어도 다시 보기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저희 30초만 광고 보는 동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0초 이후에는 전재수 이런 문제들이 더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계시죠?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전재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생각보다 관광객 유치 잘해서 부산을 관광도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굵직굵직하게 다뤄봤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대표님이 부산에서 지켜봤을 때 전재수 이런 점들 때문에 진짜 안 된다, 시장감 아니다고 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더 있을까요? 일단 뭐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 있는 민주당이 네. 그냥 나팔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피커. 네. 단 한 명도 네. 이 부산 각 보면 도당이든 시당이든 있잖아요. 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사람 들어봤나요? 그냥 이재명 눈치만 보고 이재명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나팔수들이라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의 나팔수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스피커. 그냥 거기 하나만 붙이자면 딸랑이 스피커. 그 전에 서은숙 시당위원장부터 뭐 기타 등등해서 쭉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재수 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전재수는 친문이었잖아요. 친노였죠. 원래 친노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부속실장 하면서 영부인을 모셨고 그 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서 국회의원 공천받고 그렇죠. 하다가 친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깜짝같이 친명이 돼 있어요. 그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거든 만들려고 야합할 때 뭐 갑자기 경선 중에 갑자기 그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정경진 그 부시장이 그거 아세요? 아마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다음 해에 스트레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없었어요. 네. 2018년도에 선거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도 제 1호 그죠? 그 시장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아서 보통 그렇게 오면 보통 그렇게 공천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러면 공천을 안 줘도 경선이라도 시키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 그것도 심지어는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야기 듣니 깜짝 놀란 게 정 부시장이 그냥 경선으로 나왔는데 개소식 하는 날 개소식을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갑자기 TV에서 나온 거예요. 단독 공천한다고 오거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끊임없이 개파 정치를 해왔고 뭐 어떤 도의나 신념이나 이런 걸 지키지 없어요. 않고 네. 그냥 그때그때 잘 되는 쪽으로 붙었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뼛속까지 후회가 되는 오거돈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거고. 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뭐 전재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진짜 전재수가 뭐 하나 3선 동안 단 하나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산을 위한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부산은 저도 수영구 출신이지만 제가 해운대 수영구 이렇게 태어나고 공부하고 자랐거든요. 뭐 그럼 남구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해운대와 수영구와 남구가 있는 동부산은 점점 발전해요. 그렇죠, 아파트값도 비싸요. 서울 못지않게. 근데 서부산 구도심 지역은 정말 빈부격차가 서울의 강남 강북 이상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전재수 뭐 지역에서 뭐 횡단보도 놓고 뭐 이런 건 했겠죠. 근데 굵직하게 정말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뭘 했지?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옆에 얼마 이제 고인이 되셨고 이제 1주년이 얼마 안 남으실 때 그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악의 도시, 최악의 사상공단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그 도시를 진짜 힘들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서부산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그 서부산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포 만덕이라고 해요. 즉 여기에 요충지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가보면요, 오히려 구포 로타리 요충지보다는 사상 쪽이 더 좀 발전이 될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재수가 잘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는 흐름이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12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빛다리라고 구포 다리 옆에 하나 관광 다리처럼 하나 놓은 게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어서 그거 보면 저거 뭐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거돈 시장이 그렇게 됐냐면 네. 자기에게 신념이 없잖아요. 자기의 신념이라 적어도 광역시장이 되려면 적어도 자기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그저 추진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이 그따위가 된 건데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해수부 어거지로 가지고 왔다 말고는 부산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까놓고 여기서 해수부를 가지고 왔습니까? 보내준 거지. 자기가 가져왔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 을 못 주니까 그런 불만이 거죠. 너무 크니까 사실은 야 이거는 어때라고 한 건데 사실은 부산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훨씬 크죠. 이게 산업은행이 움직이면 원래 돈 옆에 뭐가 옵니까? 네. 기업이 옵니다. 맞아요. 돈이 오면 기업이 옵니다. 그럼 최고의 그 산업은행 본사가 오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요. 지방으로 다 기업들이 와요. 왜냐면 돈 있는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데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또 꿈을 죽게 한 게 이제 해수부인데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했나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국무회의 때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따졌어요. 전 장관 지금 그 이전 언제 돼가요? 준비 중입니다. 올해 안에 돼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판단해 보시면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올해 안에 돼요? 라고 대통령이 물었더니 되도록 노력하면 이러면서 온 거야.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이게 실체입니다. 그 사람의 그 부산시장이 되고자 하는 어떤 자기만의 소신이 없는 그게 실세예요. 근데 제가 정치적인 질문을 이제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전재수가 아무리 잘 나온다 해도 사실 부산은 정말 보이지 않는 보수 민심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때도 마지막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한 5개에서 6개가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였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미워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탄핵되는 건 막아야 된다. 개헌 저지선 무너지는 건 막아야 된다고 똘똘 뭉쳐서 한성 말고는 다 국민의힘이 휩쓸었어요. 그걸 전재수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잘못하면 시장 후보 나왔다가 국회의원 배지만 날아가는 건데 왜 무리수를 두면서 출마하는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첫째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부분이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부산시장 나오면서 세게 붙어야 함부로 자기를 못 건드린다. 네, 지금 벌써 그게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해라. 빨리 해결하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뭡니까? 그 합수부 조사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빨리 그냥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네. 똑같은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야 없이 많은 이제 센티비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박준희 시장이든 지금 주진우 이제 의원이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 틀리지만 10에서 15% 사이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그 정도 네, 차이가 근데 나죠. 네. 지금까지 10% 전후면요. 다 바뀝니다. 다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그냥 우리 보수분들이 그냥 좀 잘하라고 열받는 거예요. 잘하라고 열받는 거예요. 네, 네. 좀 잘해라. 너 그따위로 할래? 그냥 그래서 열받는 거지. 네. 결국은 그래도
그래도 이런 놈들이 또 제2의 오거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 오거돈 그러면요. 진짜 부산 사람이 그냥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자존심을 모든 거를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뭉개지게 만든 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뭉개지게 만든 게 오거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거를 또 야합에서 만든 사람이 전재수인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 과연 전재수를 밀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좀 잘하라고 내가 지금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네가 하는 거 보고 대신 좀만 잘해라. 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결국 부산에 계신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때문에 부산시장 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건 오산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좀 잘하는 모습 보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제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알려지면.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알려지는 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0만 원을 책값으로 통일교에서 줬는데 나랑 상관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고 제가 아마 이번 이제 4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분명히 10% 내외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 진보 쪽 인사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0% 내외면 어떻게 될지 진다. 국힘이 이긴다 오히려. 무조건 이긴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그럼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전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어떤 놈이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사람 하더니 결국 그런 놈이야 라는 것. 그러게 다시 이제 개인전에서는 다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후보가 전재수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재성이라고 민주당이 영입한 게임회사 출신의 부산시당 위원장 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경선하자 막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그냥 뭘 경선하냐 전재수 줘 이런 분위기긴 한데 이 이재성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조 친명계들 이 사람들 눈에 전재수는 원조 친명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재명 잘 나가니까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갈등이 민주당의 표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니까 이재성 위원장이 부산시장 시당 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찐 친명이잖아요. 또 영입 이재명 영입 인재죠. 영입 인재고 또 1호, 2호가 다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아마 내심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성 위원장 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잘못하면 이게 좀 약하니 사실은 전재수 의원을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로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메이커로 가다가 이제 이재성을 띄우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이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가면 분명히 왜 해수부 장관까지 그만두게 시켰을 때는 좀 더 해라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너무 차이가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전재수 의원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합수부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그건 덮어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네, 네. 단장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진실은 통합니다. 아직 선거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잘못하면요. 이거 왜냐면 1년 후에 2년 후에 보궐선거합니다.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전재수가 시장이 됐다 해도 아무리 그리고 덮어주려고 해도 그렇죠. 명확한 증언이 있으니 왜냐하면 시계 모델명까지 나오는 건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몇 가지 있죠. 그다음에 그 명품 시계도 있고 까르띠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제일 큰 거 뼈도 박도 못하는 제가 출판 기념회 돈봉투 막 들어있고 한 거. 그럼 잘못하다가는 전재수가 설령 시장 돼도 중간에 날아가면 수많은 시민 세금 다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기소 중이잖아요. 네, 그죠? 네. 조사 그러니까 중이잖아요. 조사 중이죠. 조사 네. 중이죠. 기소는 아니고 조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냥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산 선관위에 네. 그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어쨌든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오거돈의 제2탄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네. 오거돈 2년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그걸 알면서도 네.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부산 시민이 만만한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도 아예 뭐 그렇게 뭐 이제는 뭐라 그러죠? 그냥 부산 말로 이제 무뎌졌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힘이 결국 똘똘 뭉치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딱 붙는다. 판세가 달라질 거라 예측하셨는데 예상 밖으로 조경태도 출마 선언을 안 했고, 그렇죠. 뭐 김도, 박수영 이런 분들도 출마를 안 했어요.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출마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래도 약진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진우 의원의 경선 출마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석하십니까? 물론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그건 있었지만 뭐 그 해프닝은 좀 있었지만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또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경선을 하기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논란, 그러니까 주진우를 단수 공천 주고 박형준 컷오프하려다가 결국 경선하게 됐는데 이 논란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라리 관심을 끌면서 잘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뭐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네. 부산의 이제 시각으로 좀 보자면 보면, 뭐 네. 물론 제가 뭐 완전 객관적이라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게 단수 공천이 갔다 그러면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안 좋았을 거다. 네, 근데 네. 이제 경선으로 되면서 오히려 힘이 실린 거는 사실 박형준 시장 쪽으로 아무 싫어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동정표가 이제 박형준 쪽으로 좀 그게 갔다. 있고 그다음에 또 17분의 또 부산 국회의원들이 또 그 호소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진짜 박형준이 진짜 못했나 이러면서 한 번씩 보는데 뭐 근데 잘한 것도 많네. 잘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우리 주진호 의원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강점이 그냥 지금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현 정부를 까잖아요. 대여 투쟁을 잘한다. 그렇죠. 네.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 왜 오거돈 시장은 왜 적과 악을 구별을 잘 못할까? 약간 그 생각을 했잖아요. 박형준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오거돈 옛날에 아니, 죄송합니다. 네. 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하도 오시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 좀 놀랐어요. 아니 출마를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 아니 네. 적과 악운을 구별이 안 되나? 음. 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이 아니잖아요. 음.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이재명과 거기에 상대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진우 의원은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적과 악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에 대한 그런 것들의 그죠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전세수 관련해서도 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마 그 국힘의 보수 쪽 분들이 보면 좀 시원하다. 약간 사이다 같다라는 건 느낌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약간씩 좀 분위기가 변하는 거는 박형준 시장이 그 이후로 보면은 행보가 네. 좀 메시지가 아주 강해졌어요. 지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서 조명하는 게 박형준이 달라졌다. 네. 센 언어로 이재명 정부 까고 대여 투쟁에. 네, 맞아요. 근데 좀 진작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저도 있는데 저도 이제 달라지시라고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부산일보가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과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는 뭐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잘못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냥 장점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 그냥 분명 크로스 될 겁니다.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갈 거다. 네, 그거는 부산 시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민주당한테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오거돈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그거는 아마
근데 까먹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게 진짜 그 당시에 그게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 20년도니까 19년도, 20년도니까 너무 이제 한 6, 7년 지나다 보니까 잊고 계셨을 텐데 그 주역이 거기에 그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아니 여러분은 또 부산에 안 계시는 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전 부산 시민으로서 오고돈이라는 그 성추행범이 우리 시장이었다는 것 자체가 부산 시민의 역사와 자존심 입장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든 사람도 그만한 책임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부산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내가 또 다시 그럼 내가 나와서 부산시장 하겠다? 이제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부산 시민이 이제 약간 좀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다가 그때 그랬지. 맞네. 그놈이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센TV 김대규 대표님 모시고 전재수의 약점과 앞으로의 부산시장 선거 전망 등 이야기해봤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감 선거예요. 부산 교육감 선거가 지난번에도 보수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우리 맞아요. 정승윤 후보와 최은용 후보가 표가 갈라지면서 김석준 교육감이 탄생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좌파가 아니라 거의 찐 좌파 끝판왕 아닙니까? 자기는 말로는 이게 왜 전재수하고 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냐면 이 양반이 누구냐면 옛날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극진보였던 진보당 네. 부산시장 후보였어요. 네. 진보당 출신이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진보도 없고 뭐 교육감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생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G20. 네. 거기에 반대 프랭카드까지 들고 글로벌제이션을 반대한다. 네. 아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세계화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아주 극진보예요. 극진보. 네. 그러니까 탈을 쓴 거예요. 탈을 썼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후보는 현재는 뭐 보수 쪽에는 이제 최은홍 후보만 현재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누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게 10년 근데 이게 저 미치겠는 게 뭐냐면요. 그나마 오거돈은 잠깐 2년을 하다가 다시 우리 가져왔잖아요. 네. 그죠? 벌써 관여한데 여기는 벌써 10년째입니다. 10년의 그 골수 진보 교육감이 그대로 지금 부산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 하윤수 교육감이 이겼던 거 말고는 그죠? 근데 이 김석준 교육감이 뭐 전교조 출신을 부정 채용한 걸로 재판에서 사실은 날라갔는데 아직 대법원 안 나왔다고 또 나오겠다고 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 사실 대안이 없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고 근데 끝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은 재판 확정돼서 날라가면은 또 부산 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혹시 네. 그냥 김석준 교육감이 되면 네. 그 부산에 유일무이하게 네. 시장과 네. 교육감 선거의 보궐선거가 또 열릴 수도 있다. 둘 다 같이 열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재수, 김석준 모두 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진짜 미래가 교육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뭐 부산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에도 가지셔야 된다. 예, 무조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또 분열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한 2분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는 네. 그냥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최윤홍 네.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호환 총장이라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몇 번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준비 중이다. 근데 좀 늦기는 했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두 분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은홍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전호환 총장이 이제 링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단일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의를 할 겁니다. 근데 링에 올라와야 이제 합의가 되는 건데 근데 뭐 가능하면 뭐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요즘 또 여론상으로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뭐 멈칫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산 교육감 선거도요. 시장 선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재판 받는 중이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그 선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볼모로 잡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냥 좌파가 아니라 이 진보당과 함께했던 찐 좌파 출신이라고 김대규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의 교육을 부산의 미래를 그렇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부산뿐 아니라도 부산에 있는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에게 야, 너 교육감 선거도 관심 가져라. 김석준 그 사람 절대 안 된단다. 라고 많이들 좀 퍼뜨려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릴 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센TV가 어쨌든 부산 경남에서는 지금 계속 아마 보시면 센TV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계속 전재수 관련 김석준 관련 이런 사람이라고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많이 좀 참고해서 진짜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1, 2년 후에 교육감 선거랑 시장 선거 다 날라가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지금. 전재수가 되고 김석준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합수본 단장님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좌파라서 봐주려고 해도 명확한 증거와 증거 앞에서는 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전재수 잡으러 저 멀리 부산에서 센TV 김대규 대표님이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부산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등으로 이 방송 널리 퍼지게 좀 도와주시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죠. 제가 물론 이게 우리 장해찬 부위원장도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찐팬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멸콩 TV의 찐 구독자가 됐는데 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좀 정말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가 심장이라면 부산은 동맥입니다. 보수의 동맥이다. 네. 부산이 동맥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심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도 동맥이 있어야지 이게 피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동맥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센TV 김대규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남부전선 부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멸콩천사 회원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주말도 쉬지 않고 내일에도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5시 반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